반갑습니다. 안랩 차민석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위협그룹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위협그룹은 크게 10개 이상 존재를 하고요. 일부 그룹은 더 이상 한국에서는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포고 같은 그룹도 한국에서는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국에서 다시 재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20년 새롭게 발견된 그룹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T 공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타겟형 랜섬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적 공격 랜섬웨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들 그룹은 단순하게 랜섬웨어를 배포를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와 함께 특정 기업을 노려가지고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 유출 후에 금전적 이득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유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현재 타겟형 랜섬웨어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스네이크 랜섬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네이크 랜섬웨어는 2019년 말부터 발견됐는데 올해 5월부터는 특정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악성 코드가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환경에서만 악성 코드가 돌아서 악성 코드를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죠. 아무래도 공격자 입장에서도 사용자들이 메일을 열어볼 가능성이 높은 게 코로나19 정보다 보니까 공격자는 다양한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를 가장한 메일을 보내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킹즈 본넷입니다. 마이킹즈 본넷은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이 그룹은 특별히 한국만 공격하고 있는 그룹은 아닙니다. 주로 표적 공격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이 그룹의 주요 목표는 윈도우즈 서버가 주 목표입니다. MS SQL이 서버가 주로 주 공격 대상이고요.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널 분류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처음 관련된 악성 코드가 발견된 후에 2019년 12월까지 활동이 확인됐지만 아마도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룹은 크게 다운로드, 본넷, 그리고 시스템 설정을 변경한 악성 코드, 다음에 부트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악성 코드는 추가적으로 마이너를 보통 설치를 하고요. 마이너는 가상화폐를 채굴하게 됩니다. 물론 가상화폐 채굴하는 악성 코드는 많이 있지만 이 그룹의 경우에는 내부 조직의 정보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6년 발견 당시에는 한국 업체의 디지털 인증서가 유출되어서 악성 코드에서 서명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업체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의 인증서로 악성 코드가 서명되어 있는데요. 이들 인증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유출된 경우도 있지만 조작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자는 다양한 조직, 기업을 공격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특정한 타겟이 있어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취약한 MS SQL 서버 등을 이용해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킹즈 본넷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계의 악성 코드는 봇과 다운로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 악성 코드는 최신 버전으로 서로 상호간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봇은 item.dat라는 백도어를 다운로드 받게 되고 이 백도어를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MBR 영역을 변조하는 부트킷이 가념되게 되고요. 3단계에서는 주로 마이너류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다운로더입니다. 캡.exe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고 발견 당시에 만료된 특정 회사의 인증서로 서명되어 있었고요. 2016년 당시에 저희가 악성 코드를 테스트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CH 서버가 살아 있어가지고 이 악성 코드가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화면으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운로드는 스크립트 형태인데요. msinfo.bat, msinfo.dat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견됐고요. msinfo.dat는 FTP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서 특정 주소에서 악성 코드를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2019년에는 이 파일명이 바뀌어서 P나 PS, S 등의 파일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msinfo.exe는 봇입니다. 주로 패킹되어 있고요. MS SQL 서버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b.exe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방화벽 설정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들을 포트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item.dat는 백도어이고요. 다수 시스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357개 이상의 변형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많은 변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터넷에 관련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악성 코드는 마이킹즈 본넷 조직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킹즈 본넷 조직은 item.dat라는 파일 이름을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이름을 보시게 되면 마이킹즈 본넷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msif.exe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한 파일인데요. 라로 sfs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n.vbs 그리고 c3.ba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vbs는 c3.bat를 로딩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른 보고서를 보게 되면 c1.bat나 c2.bat도 있습니다. 아마도 c4.bat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트킷인 다크클라우드입니다. 패킹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주로 코인 마이너 간염 이슈로 보고가 되어서 시스템을 포렌식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MBR 변조하고 시스템이 부팅된 후에 정상적으로 MBR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상태에서는 감염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의 무력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가 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섀도우포스입니다. 오퍼레이션 섀도우포스는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한국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외국 보안업체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그때도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에서는 관련된 악성 코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명확한 공격 방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S SQL 서버라든지 취약점을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한국 업체의 디지털 인증서로 서명된 악성 코드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서버에 침입하고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특정 파일을 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실행할 때 악성 코드가 로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공격자가 공격 시점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 관련된 파일을 변조하게 되면 사용자가 프린트를 할 때만 악성 코드가 실행되게 되고 아니면 워드 프로세스나 엑셀 등의 파일이 실행될 때만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 사례는 다양한 업체들이나 기관에서 발견됐고요. 적어도 20곳 이상에서 공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악성 코드도 크게 3단계에 거쳐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악성 코드와 그리고 백도어 역할을 하는 악성 코드, 그리고 3단계에서는 키로깅을 하는 악성 코드와 화면을 녹화하는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악성 코드 종류로는 종합 해킹 도구부터 해서 로더 역할을 하는 악성 코드, 백도어, 키로거, 화면 캡처, 동영상 촬영 등등 다양한 악성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 그룹은 특징적으로 한국의 그리고 대만의 업체의 디지털 인증서로 서명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악성 코드를 발견하게 된 게 다른 그룹의 악성 코드를 추적하다가 한국 업체의 디지털 인증서로 서명된 파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섀도우포스라는 악성 코드를 발견을 했고요. 이 악성 코드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인증서를 또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WGD 드롭이라는 악성 코드를 추가를 발견을 했고 WGD 드롭은 그 이전에 제작된 악성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계속 따라갈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한국의 모 업체의 디지털 인증서가 유출되어서 악성 코드에 서명된 걸 확인했습니다. 해당하는 업체는 2번이나 디지털 인증서가 유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도 이 그룹의 공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룹은 크게 3명의 제작자가 존재하는 걸로 보이고요. 악성 코드 내부에 악성 코드 제작자 닉네임이 존재합니다. 공격자는 다양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제작자도 자기가 맡은 악성 코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와 인증서 그리고 제작자를 한 그림으로 모으게 되면 지금의 그림이 됩니다. 툴라그룹입니다. 툴라그룹은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룹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08년 이후 여러 나라의 정부기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 이후에 국내 활동이 확인되었고요. 공격 방식으로는 워터링홀 공격이나 메일 등의 공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 핀란드,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발표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악성 코드만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악성 코드는 한국에서 활동이 확인됐고요. 툴라그룹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악성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악성 코드가 국내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넷 버전입니다. 2017년에 처음 발견됐고요. 제작자는 내부에서 친츠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변형에서는 PDB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프로젝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버전 4 버전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에 외국 보안업체에서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혹시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형이 존재하는지 파악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2020년 5월 26일에 한국에서 32비트 버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공개된 것은 64비트 버전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변형이 국내에서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키퍼인데요. 2016년 스위스서트에서 처음 보고서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악성 코드가 툴라그룹과 연관이 확인되지 않아서 다른 이름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관련된 보고서를 본 후에 한국에서 추가적인 변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했을 때 2016년부터 유사한 악성 코드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키퍼는 1단계의 악성 코드로 추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단계, 3단계 추가적인 악성 코드가 존재를 할 텐데 아무래도 4년 전 샘플이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드로퍼와 여러 DLL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DLL 파일들은 각자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파일만 분석해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키퍼는 DLL 파일로 되어 있고요. 이 파일은 다양한 익스포트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들 익스포트 함수는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CNC 도메인 변경, 임시 경로 없기, 파일 업로드, 파일 실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키퍼 일부 변형에서는 PDB 정보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자 이름은 워크포 조지라는 이름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룹의 내부에서는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날짜 표기 방법을 보게 되면 일, 월,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는 좀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작자는 유럽 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작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2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오타도 보입니다. 트랜스포터에서 S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아마도 영어권 국가가 아니거나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협그룹 전략 전망입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용자들이 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많은 정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가정용 시스템을 노리는 공격 방법도 있고 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많은 기업이나 조직 정보를 훔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훔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홈라우터,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서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유기를 공격을 해서 해당하는 시스템을 컨트롤을 장악한 후에 사용자가 접속하려고 하는 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서 잘못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안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공유기뿐만 아니라 휴대폰 2단계 인증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휴대폰 쪽을 공격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도 피싱이나 악성 코드로 공격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VPN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 있는 컴퓨터들이 회사로 접속을 할 텐데요. 이때 개발자 등의 일부 직종 같은 경우는 집에서 완벽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DP 등을 이용해서 회사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회사 컴퓨터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서버로 접속한 이 연결 과정이 내부 시스템을 통한 건지 아니면 VPN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건지 등등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상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이상 사용자라든지 이상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은 최소 10개 이상의 그룹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치적, 금전 이득이 주요 동기입니다. 일부 그룹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굉장히 한국어가 어눌합니다. 하지만 일부 그룹은 한국어, 문화, 심지어 IT 인프라 환경까지 굉장히 능숙해가지고 한국 내 관심 이슈 파악이 굉장히 빠릅니다. 정확한 공격 방식을 파악해가지고 차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들 그룹의 공격에 다시 재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격 근무, 재택근무자들에 대해서 타겟팅한 공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원격 근무 보안 정책 및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되고 추가적인 보안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보안 교육과 그리고 이런 보안 교육 내용들은 실천 가능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부에 접속하는 시스템 사용자와 그리고 시스템에서 이상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안팀 입장에서는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국내에 있는 많은 보안팀이 포렌식이라든지 악성코드 분석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보안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안팀이 분석가나 포렌식 인력까지 갖추게 되게 되면 주요한 악성코드 및 위협 그룹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내부에서 침해 사고나 악성코드가 발견됐을 때 관련된 시스템을 치유하거나 포맷하기 전에 타겟 공격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겟 공격이면 기존에 알려진 그룹들의 보고서와 검토를 해서 어떤 그룹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입니다. 많은 조직이나 기업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내용을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적어도 비공개 보안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해당하는 산업 조직에 있는 보안팀에는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해서 추가적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가 서로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